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수 리듬 법칙으로 영중일어 완전 정복. 오늘은 중국어 공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오신 한국에 유학으로 오신 장동초 선생님 모시고 같이 중국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大家好， 예, 예, 장동초 선생님하고 중국어 공부 중국어의 운율을 리듬 분석해서 성조가 오는 언어가 중국어죠. 그래서 중국어는 성조가 오면서 이렇게 말의 높낮이라든가 장단, 고저 장단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조가 오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성조를 잘 배워야 되고 또 그 성조가 와서 만들어지는 운율을 리듬 분석해 갖고 운율 악보를 만들어 주고 또 중국 한자로 표기되는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중국어를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어떤 언어의 리듬과 운율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강좌가 없었는데 저희가 언어 속에 있는 리듬파를 발견하고 이렇게 중국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중국어 강의를 하게 된 목적은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그 성조가 오는 운율을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를 만들어 줌으로써 반복 숙달을 해서 중국어를 잘 공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저는 항상 중국과 한국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먼 미래로 나아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중국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 정원수 리듬 법칙 한글 운율법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원어민 선생님들이 전국의 모든 그 초중고등학교 각 학년 각 반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예, 참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이 뭔가 하는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드렸는데 그걸 중국말로 한번 좀 해주실래요? 也呃希望用韵律以及这个节奏这个法则来重新对语言进行研究。郑教授所做的这项研究真的是非常的伟大。对中文是用声调来标记的这个语言，中文的声调呢其实是很难的，但是这个声调用这个韵律的方式以及节奏的方式把它给表现出来，发现了语言里面更深入的、更特征更明显的这样的一个语言的特征，所以希望郑教授通过这个研究能够使中文的学习以后对外国人对中文的学习更加的方便、更加的有效，也能够希望使中国与韩国的关系呢也能够变得更加的好一些，让我们中国与韩国能够有更多的美好的交流。这样的话，让以后来韩国去教中文的这些老师们，如果说我们中国的很多老师们来到韩国要去教中文的话，在韩国的各小学、中学、高中里面各班都能够去进行这样的更简易的或者更有效的中文教学，这是非常好的一个研究、一个推进的项目。谢谢。 네. 저도 사실 잘 못 알아들었지만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나면은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국어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원수 리듬 법칙으로 영중일어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이제 냈는데요. 이 책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10차례에 걸쳐서 영어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중국어 제2장이 중국어의 리듬 분석을 통한 정확하게 중국어의 한글 표기법 및 그 운율에 대한 리듬 분석과 연구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책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자, 이 책의 제 2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그 외국어의 발음을 우리 한글, 정확하게 이제 유니코드 한글 자모라는데 한글로 적어서 공부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어와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어떤 외국어라도 그 정확한 발음을 먼저 한글로 제대로 표기해서 가르치면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모든 언어는 그 표면 운율이 리듬화되어 있다는 가설이 점차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저는 그동안 구축한 중국어의 한글 표기법을 기반으로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면서 문장들의 운율을 리듬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게 된 겁니다. 자, 중국어는 이렇게 성조가 와서 1성, 2성, 3성, 4성이 와가지고 말의 그 의미가 바뀌고 하는데요. 주로 길고 짧은 문장들을 분석하면서 이 중국어가 어떠한 몇 박자 리듬의 운율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운율을 리듬 분석하고 또 그 말소리를 한글로 표기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이제 실례지만 영어로 된 메뉴가 있습니까 하면은 중국어로 이렇게 한글로 쓰고 이것을 또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중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좀 들어보세요. 1분 한번 불러주실래요? 请问有没有英语的菜单？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请问有没有英语的菜单？ 예, 이렇게 하는 문장들 쉬운 문장부터 할 거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도 좀 해야 됩니다. 2번 문장은요, 저는 이전에 예약한 표를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국어를 我想确认一下提前预定的票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것을 병음자모, 즉 알파벳 로마자로 표기한 걸 병음 표기라 그러고 우리는 이 한자의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성조 부호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2번 문장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我想确认一下 예. 提前预定的票。 예,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我想确认一下提前预定的票。 예. 그다음 3번 세 번째 문장은요. 저는 돌아오는 항공권은 날짜 제약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길고 어려운 문장인데 我要一张回程时间不定的往返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 선생님이 예.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我要一张回程时间不定的往返票。 예, 한 번 더. 我要一张回程时间不定的往返票。 예. 우선 한글로 중국어를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4번 문장은 서울행은 어디서 탑승 수속을 합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去首尔在哪儿办理登记手续 이렇게 하는데 중국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예. 去首尔在哪儿办理登机手续？ 예. 다시 한번. 去首尔在哪儿办理登机手续？ 예.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떠세요? 이 병음자모로 표기한 것은 이거 어떻게 발음하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글로 써놓으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우리 표기 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말을 이렇게 병음자모 로마자로 안 쓰고 발음을 우리 한글로 써서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말의 그 성조가 오면서 운율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이거를 리듬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쭉 가서 이런 문장들을 우리는 알아듣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자 이거는 조금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이 문장들을 이 음표, 쉼표 같은 이러한 그 리듬꼴로 표시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건강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니身体好吗?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운율에 대한 리듬 분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삼성연치고 그 다음에 身体는 身体 일성 삼성연치고 그 다음에 하오는 삼성연치고 마는 경성연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을 할 때 니身体好吗?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 운율을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를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중국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선생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你身体好吗? 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한번 이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我们一起去吧.我们一起去吧이렇게. 자, 어떤 단어 이 말들이 단어가 뭐 단어거나 또는 두세 개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몇 박자 리듬꼴을 만들었냐 하는 것을 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하면은 我们一起去吧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문장입니다. 선생님 한번 얘기 말해 보실래요? 예. 请问邮局在哪儿? 예. 한번 다시 해보세요. 请问邮局在哪儿? 우체국이 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위에 있는 请问邮局在哪儿? 보면 이 표기법을 할 때 요지 하는데 왜 기억을 표기했는가? 나를 할 때 리얼 히어시고 이런 중국말을 한글이란 문자로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한 중국어의 한글 표기법에 따라서 제가 적은 거고 그 중국어의 운율을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조금 다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긴 여행에 피곤하시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 중국말로 한번 해보세요. 长途旅行一定很累吧? 예, 장투가 한 박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장투 리싱 이딩 헌레이바 이렇게. 그러니까 두 박자 리듬꼴이 제1 억양구를 만들고 다시 세 박자 리듬꼴이 제2 억양구의 운율을 만들어 가지고 장투 리싱 이딩 헌레이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말을 이렇게 한글로 표기하고 성조가 와갖고 운율이 만들어지는 그 중국의 표면의 그 말 소리를 리듬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박자 리듬, 어떠한 리듬 꼴들로 이렇게 분석이 돼가지고 고저강약의 그 말소리가 운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음표를 표시해갖고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원수 운율 법칙이라고 제가 정원수 리듬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새로운 언어의 그 표면의 운율을 리듬 분석해 가지고 운율 악보를 만들어주고 그 말소리 인간의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 말을 한글이란 문자로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언어학설을 제가 정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글 운율법 또는 정운수 리듬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언어든지 간에 빨리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크게 공부를 우선 기초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중국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법. 그다음에 중국말에 성조가 와서 만들어지는 운율을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를 만드는 법.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중국말을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문들은 다시 한번 좀 선생님이 읽으면서 쭉쭉 지나가도록 하죠. 팔동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去8号楼怎么走? 예,
치바하올로怎么走 했죠. 그다음에 긴 여행에 피곤하시죠?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长途旅行一定很累吧？ 예.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행은 어디서 탑승 수속을 합니까? 그 말입니다. 예. 去首尔在哪儿办理登机手续？ 예,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리듬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 아하 말을 할 때 이렇게 절도 있게 아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박자 리듬에 맞춰서 말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는 리듬이기 때문에 박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9번 문장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해석문을 볼까요? 당신의 짐은 무게를 초과했습니다. 중량 초과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 뜻의 말을 문장을 중국말로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您的行李超重了，该交超重费了。 예, 您的行李超重了，该交超重费了. 이렇게 7분의 4 플러스 3박자 리듬의 운율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 중국말을 어떻게 한글로 표기하는가 그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요. 어떻게 이 표면의 운율형을 리듬 분석해서 운율 악보를 만들어 주는가를 배우면 됩니다. 네. 자, 좀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글이란 문자,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문자입니다. 한글이란 문자로 세상 말을 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만드신 그 처음에 글자는 27자죠. 그죠? 초성 17자에다가 중성 11자 해갖고 28자. 28자를 만드는데 이것이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이 돼가지고 초성에 우리말은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갖고 음절식 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초성이 지금 유니코드 한글 자모표를 보면은 초성이 처음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우리 한글 글자가 17자인데 초성이 첫 소리에 오는 글자가 125자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만. 예를 들어서 뭐 F 발음을 적으려면은 피읍 밑에 동그라미 한 글자가 있습니다. 피읍 순경음을 갖다가 F 발음으로 적고 V 발음은 비읍 밑에 동그라미 한 글. 그런 글자들 피읍 순경음 글자, 비읍 순경음 글자 같은 것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을 우리 한글로 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니코드 한글 자모입니다. 그래서 중성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어이, 아랴 해가지고 11자였죠. 그죠?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가 초성 17자, 중성 11자예요. 종성은 초성을 다시 갖다 쓴다. 그러니까 종성, 부용, 초성. 훈민정음 그 예의편에 나오죠. 그죠? 이 종성에 쓸 수 있는 글자를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초성에 있는 글자를 갖다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성으로 쓰니까 어쨌든 간에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지면요. 자, 중성이 94자까지 확장이 됐고요. 종성은 137자까지 확장됐습니다. 이걸 125 곱하기 94 곱하기 137 하면요. 160만 9,750글자. 160만 자 이상의 음절 글자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중국말 어떤 말이든지 간에 아까 보셨듯이 중국말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우리말에 없는 초성의 발음도 있고 중성의 그 모음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잘 알면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발음으로 순치음 F 발음, F 하는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처음의 L 발음하고 건설음의 R 발음을 구분해서 이제 L은 쌍리을로 적고 R 발음은 리을로 이렇게 쓰기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의 중국에는 아오, 야오, 위에 이 중성이 있어요. 요거는 아 밑에 오를 쓰고 야 밑에 오를 쓰고 위에 다음에 L을 쓰는 중성 글자 자모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요. 여기에 있는 그 글자들을 갖다가 중국어의 그 이중모음을 쓰는 글자로 써먹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중국어의 요 한자 발음을 이렇게 음절로 적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병음으로 하는데 AO로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아 밑에 오를 쓰는 글자로 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발음들은 우리 선생님이 한번 좀 발음해 주셨습니다. 예. 凹 아오, 好 하오, 毛 마오, 刀 다오, 高 가오, 脑 나오, 劳 라오, 摇 야오, 鸟 냐오, 苗 мя오, 标 뼈, 小 샤오, 예. 交 샤오, 예. 交 짜오, 桥 차오, 挑 태오, 飘 펴오, 约 예, 圆 연, 约 예, 略 lie, 学 쉐, 宣 쉔, 决 쥐, 捐 쉔, 缺 쉔, 圈 쉔 이렇게 음절식으로 적었습니다. 중국어 한자 하나에 한글 글자 하나씩 대응을 시키는 이 표기법을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을 수 있는데 중국어는 이렇게 모음이 크게 8개로 나눠집니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전설 모음에 3개가 있고 후설 모음에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모음은 다시 입을 좀 많이 벌리면 저모음이라 하죠. 아 이렇게 된 거죠. 조금 적당히 중간쯤 벌리면 중모음이라 그러고 입을 거의 안 벌리고 닫힌 발음을 하면은 고모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좀 둥글게 해갖고 원수모음으로 발음하느냐 평수모음으로 발음하느냐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음별로 자 후설 저모음 아부터 한번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啊 아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우리말 아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설 중모음에 발음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哦 근데 얼화운이라서 알 발음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받침 우리말의 그 리얼 받침하고 비슷한데 그 발음을 하면은 얼 耳 이렇게 얼. 하고 그다음 후설에 중모음에 오가 있습니다. 중국말에 欧 오 예. 그다음에 후설에 고모음에 으 발음이 있습니다. 으 예. 그다음에 혼수 모음에 우 예. 그다음에 전설 모음으로 가고 전설 중모음에 애가 있습니다. 애. 에 그다음에 전설 고모음에 평순 모음에 이가 있습니다. 이. 이 그다음에 원수 모음에 유. 유 예, 이 발음이 있습니다. 이 자음이 오든 앞에 안 오든 항상 그 단모음으로 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음 자음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말의 자음 이제 그 초성에 우리는 19개 모음이잖아요. 중국어는 22개까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몇 개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설치음하고 건설음하고 이것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설면음하고 자, 이 표기법에서 자, 이것은 조음 위치별로 쌍순음, 순치음, 설치음, 설첨음, 건설음, 설면음, 설건음 이렇게 나눠지고 조음 방법에 따라서 파일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어의 어문책에 맞는 한글 글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병음이라는 글자보다도 우리 한글로 중국어를 적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국어의 이 쌍순음에 무기음 이게 중국어는 우리말처럼요 무기음이냐 유기음이냐 이렇게 대립을 해요. 영어처럼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가 아니에요. 유성음 B, 무성음 P가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고 무기음 이게 이제 뭐 불송기음이라고도 하고 유기음을 송기음이라 하는 거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이걸 공부할 때 쌍순음에 비읍 이게 비읍, 피읍, 미음 하고 이쪽에 그 순치음까지 합해갖고 뽀, 포, 뭐, 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비읍, 피읍, 미음, 피읍 순경음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병음자음으로 B, P, M, F로 표기하는 것을 우리는 비읍, 피읍, 미음, 그 피읍 순경음으로 표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에 이게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것은 뭐 무시하면 되고 영어에는 이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쌍순음의 4개 소리를 한번 좀 중국 현재 공부하는 방법으로 한번 발음만 해주실래요? 이거 읽을 때 예. 뻐, 뻐, 퍼, 예. 뭐, 퍼 예. 하는데 발음은 사실은 뿌, 푸,
예. 뭐 이렇게 하는 예, 겁니다. 이 비읍 발음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 된소리로 발음할 때도 있는데 쌍비읍으로요. 그들은 이 변이명이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빠바 해도 되고 바바 해도 되는 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요게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설치음이라서 설치음 전음이에요. 이게 혀끝을 갖다가 윗니 쪽에 갖다 대면서 스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Z, C, S로 표시하는데 요거를 쌍지읒. 이거 우리 국어에 쌍지읒 발음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혀끝으로 내는 Z 발음에 대응하는 표기로 쌍지읒이고 그 다음에 C로 표기하는데 시옷, 치옷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S 발음은 쌍시옷으로 그렇게 표기. 영어를 할 때도 S는 쌍시옷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스 요 세 개 자음이 요거는 파찰음이 되고 시옷은 마찰음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세 개 소리가 설치음 전음에 있습니다. 설치음이죠. 지금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예. 쯔, 쯔, 스. 그러니까 쌍지읒으로 꼭 된소리를 발음하는 건 아닙니다. 혀끝 소리로 발음하라는 얘기입니다. 스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첨음이라 해가지고 설첨 중음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디귿, 티읕, 그 다음에 니은 이 발음 소리 엘리은도 설첨 중음에 들어가죠. 이 네 개 소리가 설첨 중음입니다. 한번 좀 발음해 보실래요? 터, 예, 너, 러. 우리는 L 발음과 R 발음을 어두에 올 때는 사실은 R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시면서 라 하면서도 이걸 구분을 안 하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걸 구분합니다. L 발음은요 설첨음이라서 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우리말의 그 리얼 소리로 시작하는 말들은 전부 중국어에서는 이 발음입니다. L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건설음이라는 거, 혀를 조금 이렇게 말아서 그 입선장이 좀 도톰한 부위에 갖다 댄다 하는 건데,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지읒, 치읒, 이 시옷은 우리는 저쪽에 설치음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중국어를 할 때 이 건설음 표기에서 시옷을 써먹은 겁니다. 요거는 S 발음이고, 이거는 설치음이죠, 그죠? 설치음하고 건설음하고는 구분해서 쓰면 됩니다. 건설음에 4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치읒 발음은 정확한 거고요. 저 하면 되는 거. 이걸 혀를 조금 더 꼬부려서 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또 마찰하는 이 르 발음이죠. 르 발음. 표기는 R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건설음 4개 발음 좀 해보실래요? 예. 즈, 츠, 시, 르. 예, 그러니까 우리 국어가 옛날에 이거가 건설음이나 설면음이 되기 전에는 설첨음이었어요. 우리 국어도요. 지읒 소리가. 그러다가 이제 한 300년 전에 근대 국어 시기로 오면서 이것이 국외음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국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저하고 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저는 이 건설음의 지읒, 치읒, 시옷이요, 설면음의 지치시하고 성모로서의 그 자음, 초성으로 오는 음가는 같은 음가를 나타내는 소리로 본 겁니다. 똑같이 지어서 쓴 겁니다. 근데 이 설면음이라고 할 때의 지치시는 뒤에 이제 모음이 그 중성이죠, 그죠? 중성이 이 설면음 다음에 오는 중성은 이, 야, 야오, 예, 옌 이런 그 운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설면음 다음에 오는 그 이, 야, 야오 같은 그 모음은 이 건설음 다음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읒 다음에 아가 오면은 자 이러면 건설음인 거고 야가 오면 지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치운모라고도 뭐 그런 입을 가지런히 하면서 이가 드러난다서 재치운모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는요 항상 자음과 모음이 합해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음 발음에 의해서 이 지읒 소리 지치시 할 때 이것이 이 건설음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체계상 인식을 할 때.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건설음과 설면음은 다른 소리라 했는데 한글이란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할 때 뒤에 모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째로 소리가 다른 거거든. 자와 지아는 다른 겁니다. 자를 쓸 때는 ZHA를 쓰고 지아를 쓸 때는 JIA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걸로 하면 병음으로 하면. 근데 우리 한글로 할 때는 똑같은 지어수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처음 건설음하고 설면음 이 구개음이라는 건데 이것은 자음의 음가가 같은 걸로 봐서 지읒, 치읓, 시옷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공부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고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에서 우리 한글을 갖다가 중국어 문자로 쓰게 된다면은 제가 개발한 한글 표기법에 따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그 모음이 와가지고 어떤 음들을 만들 때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그래요. 다른 서로 건설음 다음에 오는 모음하고 구개음, 설면음 다음에 오는 모음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통째로 발음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설면음, 설면 구개음 다음에 야오는 와도 아오는 안 와요. 여기에 오면은 자오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오면 지아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아오하고 자오하고 발음이 다른 거죠, 그죠? 그건 모음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음으로 볼 때 초성에 올 수 있는 이 저처시의 이 건설음하고 지치시의 이 설면음의 자음의 음가는 똑같다. 그렇게 보고 지읒, 치읓, 시옷으로 표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근음을 보도록 하죠. 설근음. 기역.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은 받침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설근음에는 4개 자음이 있는데 앞에 3개는 초성에 오는 거고 이거는 받침에 오는 겁니다. 받침으로 오는 종성으로 오는 자음도 사실은 우리가 음소체계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어가 우리보다 좀 몇 개 더 많은 겁니다. 그 음소의 수가요. 그것은 이 F 발음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 쯔츠슈 이게 서로 구분됐기 때문에 3개가 더 추가된 거고, 그 외에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이 중국어가 만다린 차이니죠. 그러니까 만주족이 쓰는 그 한족을 이렇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성립되면서 청나라의 그 왕족 귀족들이 쓰는 말이 만다린 차이니즈라는 거잖아요. 만주 사람들이 쓰는 중국어라는 뜻입니다. 그 만주족의 발음이 원래 우리도 만주족이 예전족이었고 옛날에는 뭐 우리하고 같은 그 퉁구스족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 이 시절만 해도 그 만주족들 그 예전족이었고 그렇죠, 그죠? 말갈족이었고 그때는 우리 말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하고 사촌 형제간의 말이니까 그대 자음 체계가 우리 자음 체계하고 똑같거나 우리 자음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만주족이 하는 발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말을 우리 한글로 표기해서 공부를 하면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요 주석에다가 쓴 겁니다. 이 책에 여러분들이 책을 만약에 구입해서 보게 된다면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이겁니다. 중국말을 지금 중국의 표준 발음을 표기하는 그 문자는 알파벳이죠, 그죠? 로마자 알파벳이 병음이 됐잖아요. 병음 자모가 됐는데 우리는 중국말을 우리 한글로 표기하자는 겁니다. 한글로 표기해서 그 말의 성조가 온 운율을 리듬 부족해서 음표를 표시해 갖고 하면은 아주 빨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몇 박자 리듬을 나타내느냐 하는 그 리듬 꼴들을 잠깐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한 박자를 나타내는 리듬 꼴입니다. 여기 4분음표 한 박자죠. 그죠? 까마귀, 심표는 이렇게 붙고 2박 한 박자. 이게 박입니다. 이게 박 2개가 이렇게 2개가 합쳐서 한 박자를 만들었죠. 그죠? 오리, 장기, 부엉 이렇게 우리말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장박자, 장단박자, 단장박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박 한 박자 리듬꼴은 종달새, 독수리, 비둘기, 기러기, 장장장박자, 장단단박자, 독수리는요. 비둘기는 단장단박자,
기러기는 단단장 박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박 한 박자 리듬골은 해오라기, 딱따구리, 새뜸부기, 집비둘기, 흰물대새 있습니다. 이런 리듬골들이 전부 합쳐서 그 문장 말을 할 때 리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리듬골들로 쭉 결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표기하고 그 성조가 와갖고 운율을 만드는 중국말을 리듬 분석해갖고 운율 악보를 만들면 아주 빨리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5개가 한 박자 만드는 호랑지빠기, 흰꼬리 수리, 해석기러기, 제비갈매기, 수리부엉이, 노랑갈매기 중국어를 리듬 분석해 보니까요. 5박 한 박자 리듬골은 안 나타나요. 중국어는 4박 한 박자 리듬골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뒤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거 반박자 리듬골 이게 있고요. 나비하고 닭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표시할 그 리듬 분석할 때요.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중국말을 듣고 운율을 리듬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중국말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기법에서 이제 입성을 드러냈던 옛날에 기역, 비역, 디귿, 기역, 비역, 리을 받침은 표기는 해주고 발음은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 받침이 중국은 니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미음으로 표시하고 니은 발음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중국말을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중국어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문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어 단위로부터 중국말이 어떻게 하는가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 우리말로 님, 당신이란 뜻인데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닌,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한 박자의 리듬권인데 부엉, 미고형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좋다 이런 뜻으로 하오 이게 하오. 그러니까 중저형이죠. 한 박자 리듬골 비둘기라는 리듬골이 중저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이라는 뜻으로 学生 슈에성 이렇게 해갖고 슈에 이성이 연치니까 올라가고 성 이건 경성입니다. 이렇게 반박자가 된 슈에성 이렇게 해갖고 기러기 중고형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가 올라갔죠, 그죠? 이거는 중저형, 이거는 중고형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正 성씨입니다. 정. 그럼 이게 정 반박자가 되는 거죠, 그죠? 반박자 리듬골면서 나비 반박자 리듬골, 나비 두 고형을 만듭니다. 자, 선생님이란 뜻으로 단어를 이렇게 老师 라오시 이렇게죠. 라오시 여기 권설임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음소적으로 중국어를 1대1로 대응을 표기할 때 널글 노자를 라오 이렇게 표기하면 되잖아요. 라 밑에 오를 쓰고 그다음에 시어는 일성이 연치니까 고장조가 되니까 그냥 반박자가 되는 거야. 라오 이렇게 라오 하는 삼성이 얹힌 요 널글 노자의 발음이 라오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음절 분할이라 그래요. 심리적 음절이 물리적 음절로 분할되면서 물리적 음절들이 모여가지고 리듬을 만들고 운율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오시 하는 것은 기력이 중저형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 박자로 니, 너, 그대, 예, 어떻게 니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단박이 되는 거죠. 쇼트 비트가 되고 롱 비트가 되고 쇼트 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니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근데 경성이 오게 되면은 그냥 중간 높이로 적당히 합니다. 좀 낮게 먼, 예, 먼 해도 되고 만 해도 되고 발음이 조금 전설화되고 중국 사람들이요. 이런 자음이 앞에 오고 하면 먼 하는 사람도 있고 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상관없습니다. 복수점미사 반박자 리듬골 요거는 닭이라는 반박자 리듬골이 중형 도 높이면은 저형이고 미 높이면 중형이고 솔 높이면 고형 이렇게 해서 운율형 이름을 붙였습니다. 쩌 이거 해보세요. 这 쩌 예 반박자죠. 쩌 나비라는 반박자 두 고형을 만들었죠, 그죠? 그다음에 높은 분이라는 뜻으로 웨이 예 웨이 이것도 쩌 반박자입니다. 사성이 오면은 때처로 그 심리적 음절이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되면서 반박자를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뭐이다, 是 쇼 이렇게 됩니다. 쇼 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나비 두 고형을 만들겠죠. 그다음에 누구라는 뜻으로 谁 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쉐이
쉐이 이렇게 하고 미고형이 되는데 이게 쉐와 이의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가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쉐이 이렇게 해서 부엉이라는 리듬 꼴이 미고형을 만든다. 이렇게 꼬리가 높다 해서 미고형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운율형 이름에는 두고형, 중고형, 중저형, 미고형, 그다음에 그 번개형도 있고 물결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6가지로 운율형을 나누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 줄 수 있죠. 이거 한번 줘볼까요? 타, 그나 그녀 이렇게 사람인 변에 오면 남자를 뜻하고 계집녀 변에 오면은 여자입니다. 그녀. 어쨌든 일성이 오게 되면 이 발음은 타 해갖고 그냥 사분음표 하나로 표시해도 되는데 한 박자인데 근데 타는 타 이게 쭉 연결됐다고 생각하면요. 타 이렇게 되면은 부엉이라는 리듬꼴로 고고형을 부엉 고고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답니다. 한번 바로 해보실래요? 타, 예, 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가 쭉 연결되지만 타가 이렇게 결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타하는 이 일성이 오는 이 말은 타 이렇게 분할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를 뜻하는 말을 我 워 이렇게 되죠. 이제 반모음 우에다가 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박자에 비둘기 중저형을 만들었죠, 그죠? 이거 더 경성이 와가지고 뭐뭐의 또는 뭐뭐한 이런 관행사형을 만드는 그 조사입니다, 이게. 더, 的 예, 그냥 약하게 중간점으로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더가 되기도 하고 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친구라는 뜻으로 단어는 이렇게 리듬 분석할 수 있습니다. 펑요, 朋友 펑요. 예. 이 말에 펑, 우리 법붕자가 펑인데 펑 이렇게 성조가 이성이 왔고 이게 이 보두자는 요 이게 성조가 안 왔어요. 삼성이 원래 삼성이 오죠, 그죠? 예, 요 해야 되는데 경성이 오니까 그냥 한 음절로 요 발음된 거예요. 펑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 YOU로 병음으로 쓰는 것을 우리 요로 쓰고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이면 요, 이성이면 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표기는 요로 표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펑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한국이라는 단어는 한국 이게 한이 이성연체였고 구어의 이성연체인데 한국어 이렇게 발음 한번 해보세요. 韩国 한국어 잘 보면요 한 여기 좀 더 길어요. 이 리듬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 한이라는 심리적 음절이 한으로 분할됐고 구억 이게 우리는 국 기억 발음하는데 중국 사람이 기억 발음을 안 해요. 그래도 기억 표기를 해주고 발음을 안 하는 규칙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어 이렇게 발음될 때 한구어 이렇게 해서 안이 좀 길어 이렇게 리듬꼴 이름은 해오라기가 아니라 새뜸부기가 됩니다. 여기 단장 단단 박자가 새뜸부기였죠, 그죠? 한구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중국어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많이 예를 들었는데 사람을 나타낼 때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人 런, 예, 런 건설음이죠, 그죠? R 발음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EN으로 표기되니까 런 안 하고 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건설음으로 R 발음을 하고 언 하면은 하는 발음이 혀가 이제 앞으로 가요. 그래서 그 전설 모음이 됩니다. 런보다는 런 이렇게도 발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뿌 사성이 와갖고 不 뿌 이렇게 반박자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해갖고 몇 박자 리듬을 만들었냐 이것도 한번 더 보죠. 중국어, 中国 중국어 이렇게 중 하는 것은 반박자로 그냥 고장조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중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어 하면은 장단단 박자가 이제 독수리 중저형을 만들어요. 중국어. 그래서 이 성조가 와갖고 어떠한 그 리듬을 만들냐는 것을 이렇게 음표로 표시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중국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리듬과 운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음표를 표시해 가면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 매우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很 예, 헌으로 쓰고 삼성염에 흐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흐언, 그러니까 헌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이 한 개의 음절이 세 개의 물리적 음절로 분할돼 갖고 비둘기 중조형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표기하게 되면은 그 말소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잘 그 말소리가 변해서 어떠한 리듬과 운율을 만드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글은 진짜 최고의 문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말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말이든지 표시하고 그 말소리의 리듬과 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리듬과 운율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가 우리 한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된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우리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21번째 예쁘다라는 뜻의 단어. 漂亮 漂亮, 표, 우리는 표 발음인데 애들은 표라고 발음하죠, 그죠? 그 다음에 량 발음은 량 똑같아요. 리얼 발음으로만 내면 됩니다. R 발음으로 안 내고 표량. 그 리얼은 이게 협 소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 하나가 이렇게 갈라 그래요. 다른 음절로. 잘 들어보면 표량, 표량 이렇게도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째 谢谢 시에 이렇게 쓰면 시에 이게 기러기 두고형을 만드는 거예요. 시에가 사성이 얹혔고 두 번째 글자에는 경성이 온 거예요. 이게 분할이 안 되죠, 그죠? 시에 시 이렇게 발음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에 그래서 기러기 두고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다 去 취 이게 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취 해갖고 이 발음이 계속 그대로 발음되는 겁니다. 단모음으로요. 취 이렇게 해서 나비 두고형을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이게 왜 이렇게 많나? 몇 개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자, 그 다음에 날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는 哪儿 어디란 뜻인데 여기에 이게 얼화운이라서 이제 알 발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근데 잘 들어보면요. 그러면 리얼로 표기되는 발음들은 발음을 안 하는 겁니다. 리얼 혓으로 표기된 발음만 R 발음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R 발음보다는요, 우리 한국어로 보면은 오히려 L 발음에 가까워요. 이걸 중국 사람들 한글 들어보면 날 이렇게 하면 거의 정확한 발음이에요. 哪儿 비둘기 중조형을 만들어서 그죠. 날. 자, 그 다음에 슈디엔 서점이란 뜻입니다. 书店 슈디엔. 이 수는 우리 서가 얘들은 수가 됐죠. 중국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도 렴이었어요. 렴이 점이 됐고 얘들은 렴이 DM 됐다가 DN 된 거예요. 이 미음 발음을 만주족들이 뭐 명나라 때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만주족들은 완전히 그냥 니언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슈디엔. 그러면 우리는 점이잖아요. 그죠? 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점이고 중국 사람들은 슈디엔 하니까 우리의 한글이니까 우리 한글로 표기해 놓고 미음은 니언으로 발음한다 하는 규칙을 떼면 되는 거죠. 그죠? 기역 받침은 발음 안 하고 비역 받침, 입성음이 기역, 비역, 리얼 받침은 안 하고 리얼 히읗은 리얼로 발음하고 왜 리얼이 되냐면 우리도 디귿 받침이 리얼로 늘어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성이 왔을 때 뭐는 하는 뜻으로 呢 너 가볍게 너 분할이 안 되죠. 그죠? 경성은. 그 다음에 교회라는 뜻으로 우리는 교회 1대1로 적었죠. 중국 사람들 이렇게 짜오회 이렇게 썼습니다. 발음 한번 해보세요. 教会 짜오회 회로 써놓고 이렇게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쓰고 우리는 옛날에 후이 이렇게 하다가 단모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단모음이 됐지만 중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후이, 회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수적 표기는 우리하고 똑같이 회로 써놓고 회의라고 발음한다라고 약속하면 되잖아요. 그죠? 병음으로는 HUI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짜오 후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후이보다는 회의로 발음합니다. 회의. 우리 부분에. 그러면 짜오 회이라고 발음하면은 이 중국어 발음이 정확한 겁니다. 자,
28번으로 갑니다. 再见 예, 再见. 요 Z니까 요거는 설치음이죠, 그죠? 그다음에 见. 여기는 J로 쓴 거. 이거는 그 설명 구개음이니까 再见. 예, 再见. 우리 국의 쌍지읒으로 한국어 발음의 쌍지읒 발음이 아니고 처음에 그 지읒이니까 이렇게 헷갈려. 再见. 이렇게 再见하면은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단어가 모인 것이 문장이에요. 몇 개만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죠. 자, 기본 회화 문장들에 한번 이게 니, 하오 하면 삼성이 와가지고 한 박자 반을 만듭니다. 두 박자가 아니라 니, 하오 이렇게 하는 게 삼성 앞에서 이성으로 바뀌죠, 그죠? 예. 그래서 니, 하오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你好 예, 니, 하오, 니, 하오 한 박자 반을 만듭니다. 근데 마가 붙으면은요, 니하오가 한 박자가 되고 마가 반 박자가 돼요. 니하오마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你好吗 예, 한 번 더요. 你好吗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은 이게 두 글자가 합해가지고 또는 여기는 세 글자가 합해갖고 리듬 분석해 보면은 니하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빨리 한 사람 니하오 이렇게 한 사람들 있어요. 한 박자로. 근데 대체로 정확한 발음은 니하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 박자 반을 발음하고 마가 오면은 와도 마찬가지예요. 니하오마 이렇게 합니다. 니하오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율이 몇 박자 리듬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짧은 거 쉬운 문장부터 어려운 문장까지 쭉 나갑니다. 한글로 이 말을 적어주고 그 말에 이게 성조가 와갖고 어떻게 운율이 만들어지는가를 음표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박자 반으로 발음해라, 두 박자로 발음해라, 두 박자 반으로 발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율에 대한 리듬 분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글로 표기하고 그 심리적 음절이 어떻게 물리적 음절들로 분할이 돼 갖고 그 분할된 물리적 음절들이 어떻게 리듬과 운율을 만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문법을 제가 구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야말로 앞으로 제가 개발한 이 한글 운율법, 정원수 리듬법적으로 우리가 중국어 교육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가르쳐야 되고 한자 발음을 어떻게 병음으로 공부하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는 우리 글자 한글로 적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교육의 그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교육의 어떤 그 변화, 교육의 혁신, 교육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谢谢